알고 싶고 알리고 싶은 이야기 음악정원에서 만나는 오색빛깔 세상 시크릿 가든. 오늘도 잘 말하는 법, 말의 품격을 높이는 법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술 경영가 윤치용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단하신 방송인 송진주님. 왜죠? 왜냐하면 네. 제가 8번에 걸쳐서 출연하고 있는데 이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라디오 방송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의 자기 관리는 어떨까?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네. 그러게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12시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제 후배들은 뭐 7시, 새벽 7시 방송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꿈꾸는 청춘의 김경훈 후배처럼 9시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설이나 폭우나 이 속에서 정말 펑크 한 번 안 내고, 네. 예, 그래서 라이브 방송하는 분들을 뵈면 두 가지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저는 그거보다도요. 네. 두 번째입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네. 누구보다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로구나 생각합니다.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절제를 잘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밖에 계신 PD님은 아직도 싱글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네네네네. 예, 칭찬으로 시간을 못 내시는 거죠. 네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주제가요. 네. 관계를 지키는 말의 기술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지 궁금해요. 네, 이제 방송의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송진주님은 방송인이잖아요. 그렇죠. 윤치영이는 직업이 뭘까요? 면접 코칭, 스피치 트레이너 네.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진리는 하나로 통합니다. 면접을 앞둔 면접생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네. 그걸 좀 점검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라. 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핵심을 찔러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죠. 대화든 처세든 네. 비즈니스든 모두 다 네. 상대의 의도가 무엇인지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면 예. 답변이 쉬워져요. 그 핵심을 찌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두리뭉실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을 하고 네. 사과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너무 네. 포장하거나 과장되거나 아하. 잘 보이려고 꾸미다 보면 네. 진정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사람은 진심으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처세할 때 예. 상대방이 감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송진주님은 방송할 때 보면 정말 진심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톡이 막 재밌게 올라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오늘은 관계를 지키는 말의 기술에 네네.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네. 가장 어려운 순간이 네. 어떤 말을 할 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해야 할 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화법의 기술이 네, 있을 거 문제 아니에요. 화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계를 지키는 말의 공식 첫 번째는 어떤 화법일까요? 거절 화법. 거절. 우리가 부탁을 많이 받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받을 때도 있고 예.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는데 네. 그걸 거절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충청도인들은 거절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선비이다 보니까 예, 면전 앞에서 노란 얘기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네. 또 충청도인들의 폄하가 될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선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네. 거절 화법, 노라고 말하되 관계는 잃지 않는 기술을 그러면 터득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이번 시간에. 예. 가장 많이 부탁을 받는 경우가 네. 돈을 빌려달라고 하든지
또 그렇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보증 서달라고 하는 경우라든지 그렇죠. 네. 함께 어디 동행해 달라고 하는지 네네. 한다든지 이런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네. 제안을 받을 때 그 네. 제안을 거절해야 곤란한 될 제안을 경우가 받을 있어요. 때가 네네네. 많죠. 일단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네. 공감을 해줍니다. 돈이 필요하구나. 음흠. 그러면서 얼마나 급했으면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겠니. 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나도 내 일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내 상황이 아직 여의치가 않아서 네. 본인의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함을 정말 미안하다. 슬프게 생각한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네, 다음 기회에 네. 꼭 들어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어떤 차선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네. 거절의 공식을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 정리를 하실 수가 있나요? 일단 공감하고, 네. 그리고 그 청탁,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의외로 있습니다. 많으세요. 네, 많이 예. 있습니다. 일종의 착한 컴플렉스라고 봐도 될 텐데 이럴 때 정말 거절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거절 못하고 결혼해서 평생 후회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포즈를요? 어떻게 해요? 진짜요? 프로포즈를? 아주 과장돼서 표현하자면 그쵸?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네. 내 인생이 걸려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중하게 네. 검토해보고 네. 또 생각해본 다음에 답변을 주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절을 할 때는 일단은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절을 하는 이유를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는 뭐 대안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는 당신의 프로포즈,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핵심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 단계를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를테면 왜 질책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필요합니다. 네,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난은 하되 질책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쓰거든요. 네네. 비난은 인신공격입니다. 인격적인 공격은 네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일에 대한 잘못은 얼마든지 질책할 수 있습니다. 예. 잭 웰치가 이런 얘기했어요. 눈물이 쏙 빠지도록 질책할 때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때 이제 샌드위치 화법을 쓰시면 유용합니다. 샌드위치 화법. 네. 나는 늘 당신을 믿어 왔어. 그런데 이번 일만큼은 이런 점이 잘못된 것 같아. 앞으로 잘 하리라 믿어.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긍정적으로 표현해주고 그리고 질책할 부분을 가운데 넣어주고 마무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표현해준다는 것이죠. 그게 샌드위치 화법입니다. 네. 그러면 질책 화법에도 지금 공식이 있는 거네요. 사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정을 좀 배제해서 말씀을 하고 기대를 전달을 하고 개선돼야 할 부분을 제안을 하는 쪽으로. 네, 그래서 다시 핵심을 찍자면 인격적인 공격은 절대 금물이고 일에 대한 질책은 얼마든지 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비난과 비판이 또 다른 뜻이듯이 질책은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인격적인 비난은 삼가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관계를 지키는 말의 기술 세 번째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화법입니다. 뭘까요? 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과를 하면 그 다음에 책임이 따르거든요. 책임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쭈삣쭈삣하고 비겁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변명이란 말씀하셨는데 변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잘못을 시인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일은 내가 잘못된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립 서비스, 입으로만 사과하지 말고 네. 물질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때론 사과하기 전에 네. 먼저 물질적인 보상을 한 다음에 사과를 하면 사과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사과의 공식을 또 따져보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엔 책임을 인정하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진심이 들어간 사과. 진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상황 설명도 좀 필요하겠죠. 때론 상황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 네. 빼놔도 됩니다. 나중에 자칫 변명이 될 수 있어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재발 다짐도 다짐.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보상, 물질적인 보상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과를 할 때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금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곰달래 타령. 시크릿 가든 화술경영가 윤치영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비단모래님께서 안녕하세요 윤치영 박사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인설님께서도 왕 기대합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단모래님. 네, 인설님께서도 예, 네. 기대하신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네. 오늘은 관계를 지키는 말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형의 화법, 거절의 화법, 질책의 화법, 사과의 화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거절, 질책, 사과를 할 때 화법을 선택을 잘한다면 상황을 더욱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인간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네. 네, 거절하고 질책하고 사과를 잘 할 줄 모르면 네. 인간관계가 꼬입니다. 그렇죠. 네, 인간관계가 잘 원만히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네. 더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저는 대전 국악방송에 오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악방송을 배워야 된다. 추임새, 얼쑤, 좋다. 네, 지화자.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네.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프닝이 또 맞장구였거든요. 맞장구, 네 그렇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얼쑤, 좋다. 네. 또 더 좋은 추임새가 있나요? 맞아. 네. 그거야 바로. 맞아.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네. 마음은 몸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언어도 마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NLP라는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NLP. 네로 랭귀지틱 프로그래밍. 네로 언어. 네. 신경은 신경. 랭귀지틱 네. 언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예쁘다 하면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콩깍지 아니겠습니까? 네, 진주님이 예뻐 보이는 것은 제가 콩깍지가 쓰인 게 아니라 실제로 예뻐 보이니까 예쁘다 하는 거죠. 뇌는 말한 대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뇌는 부정적인 단어를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이 5가지 힘이 있거든요. 네. 말을 되뇌이면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을 계속 반복하면 행동을 견인해 옵니다. 예.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막 이렇게 토설하다 보면 수달 떨다 보면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이유는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은 말을 창조합니다. 미래를 창조합니다. 네.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에 언어 습관이 참 중요한데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으로 바꿔주는 말 몇 가지를 좀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 예.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 행복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 프리허그가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네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남용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남용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또 너무 남용을 하면 진실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에 맞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냥 때도 시도 없이 아무 때나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좀 해프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 할수록 아무튼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6565번님의 문자 끝에 항상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씀이 붙어요. 그러면 이분의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이분이 어디선가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에너지가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막 시도 때도 없이 쓰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전하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저는 사랑합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진주님은 하루에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하실까요?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실 것 같다는 느낌. 두세 번? 두세 번 너무 약해요. 그럼 몇 번 해야 네. 될까요?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웃는 줄 아세요? 정말 아이들은 많이 웃어요. 어른들은 몇 번이나 웃을까요? 하루에? 어른들은 기껏해야 한 10번. 예, 맞습니다. 15번 정도 웃는데요. 예, 그중에 10번은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네. 그 진정 행복해서 많이 웃을 때 네.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엔돌핀이 막 감돌면서 그러게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네. 사랑합니다 표현도 많이 하면 할수록 네. 네, 몸에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일이 잘 풀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상대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말 사랑합니다였어요. 두 번째는 네, 뭐가 두 있을까요? 번째는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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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실은 이게 붙어야 돼요. 땡큐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이 감사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맞아요. 이 더위에 막 찜통 더위임에도 불구하고 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예. 방송에 나왔더니 또 이렇게 맞장구를 잘 쳐주시는 진주님과 방송 짧은 시간이지만 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네. 모두가 감사로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네. 네. 차가 앞에 끼어들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네. 안 부딪혔잖아요. 사고 안 냈잖아요. 그렇죠. 아차했지만 그래서 나한테 주의하라는 뜻이구나. 음.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정말 행복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어떤 이든 화를 버럭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럼 불행해지죠. 자기 몸에 네. 스트레스가 화가 쌓이게 쌓이는 되니까 거잖아요. 네,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이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상황을 인정하시고 수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우리 윤채영 박사님. 자, 세 번째는 뭘까요? I'm sorry. 아까 말씀드렸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I'm sorry. 어깨를 부딪혀도 미안합니다. 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죄송합니다만 거리에서 어깨 부딪히잖아요. 그럼 착 째려봅니다. 이야, 똑바로 보고 다녀 이러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네. 죄송합니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부딪히면 I'm sorry가 나오잖아요. excuse me. 네, 이 그게 말을 몸에 나- 배워야 네, 됩니다. 그런 것 이런 같아요. 말을 많이 쓰면 쓸수록 행복해진다니까요, 본인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 네. 뭔가 자그마한 실수라도 음. 있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걸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받았으면 네. 당연히 미안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네. 되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습니다. 야, 예, 이거 됐어요.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용서하는 마음이 가져야 됩니다. 괜찮아. 제가 강연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해 보신 적이 없나요? 라고 했더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진짜요? 네네. 네. 선생님은 정말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네. 네, 내가 미워하던 놈들 다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너무 썰렁했나요? 아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시간이 해답이다. 시간이 해결해 네. 주니 너무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을 드려보는데 네. 정말 세상을 천국처럼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네. 네 가지. 예. 흔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네. 단어들을 네. 네 가지를 많이 써야겠다 이러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좀 그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네. 자, 오늘부터는 더더욱 더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을 마무리할 텐데요.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네.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는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네. 한마디 말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더워 죽겠다 하지 마시고요. 더워서 괜찮네. 네. 땀 흘리니까 좋은 걸 아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실천이 쉽진 않잖아요. 맞아요. 예,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뭐든지 네. 연습해서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반복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예. 이루어지리라. 네. 예.
뭔가 두 글자가 따라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비나모레님, 사랑합니다. 남바라는 1인입니다. 좀 해픈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해프지 않습니다. 우리 강수자님께서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전해오셨고, 경희님께서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네. 자, 시크릿 가든 오늘은 관계를 지키는 말의 기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술경영가 윤치영 박사님과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